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물론 간밤에 뉴욕 증시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제까지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일단 사실 지난 그 월요일에 그 정말 역대급의 폭락장. 네. 사실 지난 이틀 동안의 반등은 그 폭락장에서 그 투매를 참으신 분들이 보상을 받으신 또 이틀이 아니었나. 근데 또 이제 오늘부터는 또 고민을 또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틀 연속으로 반등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어제의 반등은 사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반등입니다만 그저께의 반등이 뭐 시장도 좀 내가 좀 너무 했나 싶을 네. 정도, 너무 양이 적었나 싶을 정도로 조금 더 상승이 나와서 지난 좀 이제 하락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자, 코스피 차트 하지만 이틀 동안의 반등이 월요일에 이 급락 자체를 다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그 하락분 이걸 만회하지 못했고 사실 잃어버린 걸 되찾으려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가야 될 길이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틀 동안 좀 반등이 나와서 조금은 그나마 한시름 놓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8월 달에 무려 14.6%까지 급락을 했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예. 그러다 이제 약 5.8%, 그러니까 한 절반도 채 아직은 8월의 하락분을 지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최악은 일단 지났다는 뭐 그런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저가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반등을 좀 나서면서 보면은 확실히 강한 섹터들은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바이오와 반도체가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대체적으로 시장이 원체 주저앉았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비교적 좀 고른 업종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드러지는 어떤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 거는 반도체와 이제 바이오 쪽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좀 반등장에서도 2차 전지나 자동차나 해운 쪽, 사실 뭐 해운 쪽은 뭐 이제 이스라엘 중동 요 이슈 때문에 좀 테마적으로 오른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락을 할 수 있지만 뭐 화학 업종 이런 쪽들은 이틀 연속으로 좀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는 뭐 그런 흐름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 시장의 어떤 반등의 성격을 좀 기술적 반등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도 뭐 시장은 상승을 했지만 외국인은 어제 코스피를 200억 팔았습니다. 예. 기관은 한 3천억 정도 팔았고 외국인이 역시 이제 선물 포지션을 계속 확대하면서 지수의 등락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좀 웹도독의 현상. 그러니까 반등의 그 강도가 뭐 아쉽다 이렇게 뭐 말씀을 뭐 하시지만은 반등의 강도가 좀 아쉽더라도 반등의 질이 좋으면 또 괜찮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등의 질이 오로지 외국인의 어떤 선물 포지션에 의해서만 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좀 반등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반등이라기보다는 수급 네. 논리에 의해서 네. 움직여주고 있는 반등이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 말씀 주셨는데 자 그럼 부장님 차기 주도주를 찾아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원래는 반바지였었고 그 안에서 네. 약진해주는 쪽도 있지만 네. 이제 차기 주도주 반바지 말고 다른 쪽에서 찾아봐야 될까요? 일단 사실 뭐 시장이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부터 김치국 마시냐, 뭔 마음만 주도주냐 급해요. 뭐 하실 수도 네. 있는데 근데 오히려 시장이 안정되면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어떤 시장의 이 경랑 이 안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찾아낸다면 지금 다시금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그 흔들릴 때 우리가 뭘 사야 될지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흔들리고 언젠가는 또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오겠죠. 그럼 그때 우리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소위 주도주가 무엇인가? 네. 물론 이제 시장 안정되고 하면 주도주가 나타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발빠르게 좀 미리 접근을 한다면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관점인데요. 일단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반바지 중에서 일단 주도주가 출현한다라는 시나리오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반등장에서도 이들 섹터는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최상위 업종들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뭐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어떤 영향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지수가 반등할 때도 가장 좀 밀접하게 움직이는 섹터들인데요. 일단은 코스피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8월에 무려 14.6%가 급락한 후 이틀 동안 약 6% 좀 못 미치게 반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반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전자 8월에 코스피보다 일단 하락폭이 컸어요. 17.4% 급락한 다음에
최근 2일 동안에는 7.4% 반등했습니다. 자, 코스피보다 더 반등했죠. 네. 자,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업종 지수가 10% 급락을 했는데 최근 2일 동안 무려 8.5% 반등했어요. 정말 힘이 좋네요. 그렇죠.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요. 급락분을 거의 만회하는 지금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가장 강한 모습이고 그리고 2차 전지는 8월 현재 12.1% 업종 지수가 급락했다가 최근 2일 동안에는 7.9% 정도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반등 강도를 보게 되면은 의외로 반도체가 생각보다 바이오 2차 전지에 비해서 약하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또 8월 등락률, 8월 전체 등락률을 보게 되면 8월 전체 등락률은 이번에 우리 패닉장을 겪었잖아요. 이것까지 포함했을 때 바이오는 지금 업종 지수가 8월에 상승입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와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2차 전지가 8월 지금 현재 등락률은 반도체보다 나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바이오가 완전히 지금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지금 2위 그룹에서 지금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바이오가 일단은 차기 주도주의 어떤 예를 들면 이걸 선거로 따지면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앞쪽으로 1등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바이오가 진짜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 해주고 있습니다. 잘 나가주고 있고 그 안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너무 놀라웠던 네. 점은 아마 우리 투자의 맛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이시라면 아실 겁니다. 셀트리온 봐야 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봐야 된다, 한미약품까지 말씀 네. 주셨는데 그 세 종목이 최근에 질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8%가 넘게 네, 올랐잖아요. 어제 실적이 잘 나와서. 뭐 네. 순한 맛으로 말씀 주셨던 네. 종목들이 너무나 잘 가서요. 이제는 매운맛이 됐을까요? 일단은 바이오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제가 뭐 딱히 뭐 바이오만 특정 지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제 그 반바지 중에 업종 대표주는 잡고 시작하자 뭐 이런 네. 취지였기 때문에 뭐 바이오가 이렇게 좀 뭐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얻어 걸린 측면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바이오가 선전을 하면서 주춤했던 뭐 삼성전자나 LG 에너지솔루션 물론 저 다 같이 말씀을 드린 종목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투자의 맛에서는 8월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렇죠. 바이오가 이렇게 선전을 해줬기 때문인데 그러면 바이오가 일단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제 추세를 잡았을 때 주도주로서 가장 유력한데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차기 주도주의 조건. 그러니까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미 올라 있는 게 주도주가 아니죠. 일단 올라오면서 주도주가 되는 것인데 차기 주도주의 요건. 제가 측정하는 세 가지 요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기간 소외대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가? 네. 바이오가 그런가? 예스. 자,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덩치가 있는가? 바이오가 그런가? 예스. 예스. 그죠? 실적 성장성 등의 모멘텀이 있는가? 현재 바이오가 그런가? 예스.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가 현재로서는 주도주의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건에 지금 부합하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섹터가 현재는 바이오고요. 물론 반도체도 이 자격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지나고 나서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차기 주도주가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요. 이런 시장에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터진 풍선에 다시 바람을 넣지 않아요. 너도 부풀어 오르지 않겠죠. 네. 자, 그리고 전에도 유동성의 속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동성은요, 절대로 내가 고점에서 물린 주식 그거 구해주러 들어오지 않아요. 그거 투매할 때 들어가요. 유동성이라는 녀석은 그런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네. 높은 데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건 이 아래 공포라는 이 카테고리에서 시장이 격렬하게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 아래 공포로 앞으로 안 좋아진다는 인식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가장 좋았던 녀석이 가장 주가의 하락폭이 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상반기에 이거 안 사면 뭐 바보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종목들이 요즘에 굉장히 힘들고 반등할 때도 반등 탄력이 잘 안 나오죠. 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시장이 한번 폭삭 주저앉은 다음에 올라올 때는 우리가 예전에 봤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바이오는 우리가 예전에 못 봤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차트를 볼게요. 코스피의 의약품 주봉을 볼게요. 자, 물론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 테마로 엄청나게 올라간 거 있습니다만은 거의 반납을 했죠. 반토막까지 올라왔다. 이제 비로소 추세 잡는 거죠. 자, 장기간 조정받았고 소외받아서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상황, 그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이오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적이나 성장성들의 모멘텀도 하나둘씩 갖춰지고 있죠.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무려 32%, 네. 영업이익이 47% 늘어서 바이오 그 시총상이 대형 제약주 중에서는 거의 뭐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셀트리온도 이번에 실적이 분기 기준 최대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는 쪽에 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 왜냐 합병 이후에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실제 시너지가 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셀트리온은 바이오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120조 원. 여기에 다른 대형 제약주들 합치게 되면 덩치가 굉장히 크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기간 소외되어 가격 메리트가 있느냐?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있느냐,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덩치가 있느냐, 지금 부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은 뭐 바이오 쪽이 현재로서는 차기 주도주 중에서는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딱 부합하네요. 네. 그 안에 부합하는 그 종목 군단들은 제약바이오가 될 것이고요. 그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수일 것 같은데 이제 옥과 석이 되는 종목을 구분해 본다면 네. 현 시점에서 여전히 접근 가능한가요? 이 종목들이요? 예, 저는 그러니까 바이오 현 시점이라기보다는요. 일단은 제가 이제 차기 주도주에 관한 쪽에서 바이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네. 그럼 그렇게 흔들릴 때 내가 뭘 사야 되지? 1순위가 일단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바이오가 유독 강했는데 중소형 제약 바이오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도 섹터로 부각이 되면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가 막 주도주로 치고 나오니까 중소형 반도체주들도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논리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중소형 제약 바이오까지 그런 매기가 확산이 되는 모습이 어제 이제 감지가 된 건데 근데 아직은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는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래서 바이오가 주도주라고 나 더 먹을 테야 하고 중소형주를 이렇게 가시는 이런 판단보다는요. 일단 여전히 중심축은 대형 제약 바이오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아직은 오르지 않은 종목들도 꽤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탑픽은 제가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 여전히 뭐 기존 기조와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조금 매울 수 매운맛.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만하다. 예를 들면 시장이 다시금 조정받아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의외로 큰 폭의 뭐 하락이 나오는 날이 있다 그러면 그럴 때가 좋은 찬스가 되겠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8월에 시장 조정에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어제 실적으로 일단 그 부분을 좀 회복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은 아주 좋은 보통만. 그리고 한미약품이 이 셋 중에서 가장 더디기는 해요. 그런데 이 이유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지금 그 2세들의 좀 경영권 분쟁이라는 네. 좀 이런 이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덕분에 여전히 순한 맛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바이오가 다시금 이제 주도주로 치고 나온다 이런 모습이 보였을 때는 역시 한미약품이 지금 가격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어떤 대형 그 제약 바이오 요 3종사 플러스 뭐 유한양의 뭐 녹십자 뭐 요즘 종근당도 흐름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형 제약주 중심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바이오가 주도주의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된 순간 네. 그럴 땐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중소형 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직은 중심축은 여기에 두겠다 말씀드릴게요. 큰 축으로는 이제 대형 제약바이오는 가져가되 중소형 단으로까지 번지기까지는 일단은 더 확인하고 가져가자 말씀 주셨고 한미약품이 또 오너리스크 네. 경영권 분쟁이 사실 주가 상승의 공식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순한 맛으로 더 볼 수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장님 반도체 이야기 네.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확인을 했지만 그 반바지 안에서 8월 들어와서는 반도체가 너무 크게 밀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제 그래도 삼성전자 뭐 퀄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소식 속에 불을 뿜었다가 네. 뭐 탄력도가 약해지지는 않았어요. 네. 사측에서 사실 무근이다. 네. 아직 퀄테스트 진행하고 있다로 반박이 네. 나오면서 찬물 제대로 맞았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 루머가 오히려 반도체를 살렸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요? 일단 차트 한번 보실게요. 네. 자, 어제 그 또 삼성전자가 또 엔비디아 퀄테스트 사실 전 엔비디아 그 퀄테스트 얘기 삼성전자에는 좀 안 했으면 하는데 어쨌든 계속 하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 소식으로 삼성전자는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죠. 그런데 그런 반대급부로 좀 이제 눌릴 수 있는 게 SK 하이닉스나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역동조가 돼서 장 초반에는 이렇게 거꾸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이 소식이 전해진 순간에는 오히려 다 같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뭐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했지만 시장에서는 에이 그래도 뭐 언젠가 될 일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는 아직 안 됐구나 하면서 안도하면서 어제 그래서 그 덕분에 반도체가
동반해서 이제 올라간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쨌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불확실성이 좀 완화된다면은 탄력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힌트를 좀 어제 준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 어제도 보셨다시피 반도체의 급등을 누가 주도했죠?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시나리오를 봐요. 그러니까 물론 차기 주도 섹터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반바지 중에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앞으로 반도체의 반등은 삼성전자가 주도할 것이라는 강한 힌트를 어제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는 보통맛이라고 말씀을 주셨었고 그럼 이 반도체 안에서 옥석 가리기 또 나서 볼게요. 네.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도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전에 봤던 모습이 아닐 거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시장 전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요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이미 많이 올랐잖아. 가격 부담 있잖아. 네가 말한 차기 주도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야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안 그렇다. 자, 이 차트를 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그러면 지금 가격 부담이 있는 그런 지금 구간일까요? 그죠? 아니죠. 그렇죠. 자, 아니죠. 아래는 삼성전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을 볼게요. 자, 이 종목은 뭐냐면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가 지금 가격 부담이 있습니까? 장기간 아니죠. 소외됐죠. 자, IT 반도체 내에서도 소외된 업종. 아래는 LG 디스플레이. 자, 소외됐습니다. 자, 어제 이들 종목들이요. 엔비디아향 밸류체인이 있는 종목보다 장중에 견조한 상승세를 더 높여서 보여줬다. 이 부분 또 힌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은 바이오를 매수하고 반도체가 무너지면은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화면에 보여드린 이들 종목들은 만약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흔들린다고 했을 때는 전 저가 매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종목을 제가 한 5개 정도, 6개 정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요걸 한번 보시다가요. 시장이 밀리면은 그때 이제 매수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자, 탑픽 뭐 삼성전자 이거 뭐 늘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세컨픽으로는 삼성전기, LG전자 그리고 LG이노텍. 최근에 애플향 온디바이스 AI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LG 이노텍이고요. 또 스몰캡 군에서는 OLED 관련해 가지고는요. 덕산 네오룩스나 BH 이들 종목들은요. 현재 가격 부담이 있는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앞으로 IT나 반도체가 이제 다시금 반등을 했을 때는요. 아마 우리가 예전에 봐왔던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이 아마 선두그룹에 놓여 있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여겨볼 반도체 종목 여러분 꼭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또 흘러갈지 그 여부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고 엔터주 얘기 짧게 나눠볼게요. 네. 지난주에 엔터주 네. 사야 된다 강조 네. 주셨고 흐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부장님 네. 어제 모 아이돌의 네. 리스크가 네. 갑자기 불거졌어요. 네. 오늘장에서 엔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엔터주도 장기 소외된 뭐 대표적인 섹터긴 한데 제가 일단 지난주에 지금 저점이고 실적이 이제 좀 저점을 통과한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일단 저점 매수를 하고 이제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하자 말씀을 드렸고 네. 근데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하이브나 SM이 나왔는데 뭐 좋은 실적은 아니었죠. 하지만 좀 바닥을 확인했다는 심리에 동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일전에도 엔터주를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돌발 변수, 예를 들면 아이돌의 어떤 구설수 예.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저녁에 뭐 유명 아이돌의 어떤 구설수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엔터주는 아무튼 그 이제 빠질 때는 좀 접근하시되 좀 올라올 때는 좀 이렇게 매도하는 트레이딩. 하지만 엔터주 자체는 시가총액이 큰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주도 섹터라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좀 대안 섹터로서의 어떤 이를테면 뭐 고려 시대의 한 지방 호족 정도, 네. 뭐 요 정도 포지션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엔터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 전략 좀 짧게 여쭐게요. 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아래 공포, 이제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에 집착할 것이고요.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지표가 부진하면 꼬투리 잡아서 또 한 번 또 투정을 부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뉴욕 증시의 정강 호약이 어땠습니까? 자, 갑자기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디즈니, 트립 어드바이저, 힐튼 호텔 실적 가지고 꼬투리 잡기 시작하잖아요. 네. 소비 부진할 거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 폭과 속도를 재촉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조성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2부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